물고기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연필 그렸나? 어쨌든 물고기가 뭐 지금 뭐 별로 느낌이 없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앞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불쌍하죠? 예. 뒤에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느낌이.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물고기 느낌이 어때요? 네? 맨 뒤에 있는 물고기요? 아니, 중간에 두 번째 있는 물고기에 대한 느낌. 왜 저러고 있지? 중간으로 빨리 도망가야지. 먹을 생각 말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물고기와 이 상태의 물고기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틀리죠. 이 상태의 이 물고기와 이 상태의 물고기 느낌 다르죠? 예. 자, 이 물고기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만든 거는 뭐예요? 바로 뒤에 물고기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이걸 맥락이라고 하는 맥락. 맥락이요? 맥락. 맥락. 맥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어떤 사건에 대한 느낌을 만드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락. 자, 어떤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막 꿈틀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죽은 지렁이처럼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느냐 꿈틀거리냐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 과거의 경험이지. 과거에 내가 막 이렇게 꿈틀거렸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냥 누가 뭐라 하면 꿈틀거리죠. 과거에 주눅 들었던 경험이 많다면 주눅 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뱀 보고 놀랐던 경험 있는 사람이 뱀을 보고 놀랐던 사람이 새끼줄을 봐, 새끼줄. 그럼 새끼줄 보면 어때요? 놀라죠. 그래서 뱀 보고 놀란 것은 새끼줄 보고 놀란다 이 말이야. 과거에 그 자라를 보고 놀랐다. 자라를 보고 놀랐던 사람이 소뚜껑을 보면 어때요? 이게 맥락이다 이 말, 맥락. 근데 과거에 소뚜껑을 보고 놀란 경험이 없어. 그럼 소뚜껑은 소뚜껑에 지나지 않는 거죠. 뱀을 보고 놀랐던 경험이 없어. 그럼 새끼줄은 그냥 새끼줄일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가 얼굴이 좀 빨개졌어. 예. 근데 얼굴 빨간 걸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오늘 발표할 때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요?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떨었던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과거에 떨었는데 오늘도 얼마나 내가 떨었으면 얼굴이 빨개졌을까? 창피해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떨었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뭐 얼굴이 좀 빨개졌나 보지 뭐 그냥 대수롭지 넘어갔을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관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점. 자, 우리에게는 여러 자극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긍정적 반응일 수도 있고 부정적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반응을 결정하는 힘이 뭐냐면 해석이죠. 긍정적 해석을 하면 긍정적 반응을 하고 부정적 해석을 하면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해석만 하거나 한 가지 반응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릴 때 한 가지 해석만 한 거죠. 아, 비가 내렸어. 오늘 출근길이 막혔어. 힘들겠네. 이 해석만 한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는 건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이걸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아, 비가 내리니까 내 출근길이 막힐 수도 있겠어. 그렇지만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오늘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올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었는데 농사가 잘 되겠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한 세 가지 반응을 해버리면 비에 대해서 느낌이 어때요? 비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긴장되고 떨리는 걸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아, 긴장되고 떨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많이 창피를 당하겠네? 이 생각을 해. 그럼 이 사람은 긴장 떨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안한 문제적인 반응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긴장되고 떨리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지만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 발표 이후에 내가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앞으로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스피치 훈련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어쩌면 스피치나 언어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어.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 떨림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여기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가 치료 상담하다 보면은 여기 앉아서 저랑 상담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문제적인 해석만 하고 문제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이죠. 그 우리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문제적인 해석만 하고 문제적인 반응만 하는 즉 한 가지 해석만 하고 한 가지 반응만 하는 이 사람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의 해석을 하게 하고 그 이상의 반응을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체면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면 걸기 이전에 대화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언어적으로 치료를 해주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제가 22년 동안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치료 상담하면서 실제 효과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치료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치료되는 게 70%. 최면을 걸거나 NLP 기법을 통해서 치료 변화되는 게 30%. 그 대화라는 거는 체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서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서 네.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변화되는 게 70%.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네. 미화 시켜서 심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관점 바꾸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저게 뭐 치료에 도움이 돼가 아니라 이 관점 바꾸기를 잘 할 수 있을 때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나요? 당연하죠. 치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능력이 내담자의 언어 능력보다 부족하면 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언어 능력이 무조건 그 내담자보다 더 탁월해야 돼.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보다 생각 수준이 낮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사고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낮아버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사고 수준이 그 사람보다 높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는 거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경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힘을 배우는 거죠. 관점이 더 넓어졌을 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거고 관점이 좁아져 버리면은 즉 선택의 폭이 좁아져 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내담자한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관점 바꾸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뭐뭐해서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 안 돼요. 어디 봐야 되나요? 그건? 네? 어디 봐야 되나요? 너무 뭐뭐해서 힘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너무 성격이 까다로워서 저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자 너무 말수가 적어서 뭐 소통이 안 돼요. 뭐 너무 키가 작아서 저는 사람들한테 네. 놀림의 대상이 돼요. 뭐 너무 뭐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너무 뭐뭐한 게 A 상황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B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라는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 차원에서는 성격이 까다로운 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경리를 보거나 뭐 또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거나 살림을 살거나 그런 경우는 까다로운 성격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 안 돼요 라고 할 때 성격이 까다로운 것을 좋은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회사의 경리를 보거나 살림을 사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톱밥이, 자, 제재소에 톱밥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청소하는 청소부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이야, 톱밥이 너무 많아서 오늘
청소하기가 힘들겠네 이 생각을 해. 근데 이거 이제 합판을 만드는 합판 회사의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야, 이 톱밥을 가지고 합판을 만든다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톱밥인데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들지만은 합판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 저기 너무 힘들어서, 자, 너무 몸에서 힘든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몸에서 힘이 드는 게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게. 너무 몸한 거 없어요? 혹시 우리 오경수 기사님 너무 뭐뭐해서 힘든 거 있으세요? 나는 너무 뭐뭐해. 없으세요? 너무 너무해. 우리 너무 거네. 우유부담? 너, 너무 우유부담 미루는 거. 너무 뒤로 미루는 버릇이 내일 있어요.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내일 하지 뭐. 뒤로 너희 미루는 딸한테 뭐 너무 뒤로 미루는 부분이 있네요. 예, 자기 합리화시켜. 내일 해도 돼. 아우 며칠 있다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놓치는 거. 그래서 어떤 기회를 놓치는 쪽에서 너무 뒤로 미루는 게 부정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너무 뒤로 미루는 게 어떤 점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사업을 할 때 어떤 실패의 확률을 줄인다든지, 그렇죠? 어떤 손실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 참 좋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뭐 저기 여자나 남자가 결혼 상대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때 예. 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아주 좀 내일 미루고 해서 결혼을 뒤로 미루면서, 그러면 두 상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 시점에 결혼에 대한 실패율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사업이나 어떤 결혼이나 이제 아주 중대 사이에 있어서는 뒤로 미루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A라는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스갯소리로 엉덩이가 엄청 큰 딸이 있었어. 이 딸이 그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려면 옆에 사람이 눈치를 주는 거야. 2인분을 앉아버리니까. 그래서 딸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빠, 엉덩이가 커서 너무 힘들어요. 막 지하철에 서갈 수도 없고 앉으면 옆에 사람이 눈치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딸을 위로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딸 결혼하면 다음에 애 낳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엉덩이가 큰 것이 지하철에 앉을 때는 부정적이거든. 근데 요즘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지. 엉덩이가 크면 애는 잘 낳겠다. 애를 쑥쑥 잘 낳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엉덩이 큰 게 뭐 좋은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내담자들이 저는 너무 뭐해서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다른 상황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관점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 너무 깍정이야. 깍정이 어떤 맥락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림을 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 키가 너무 큽니다. 키가 너무 커서 허우대는 물정한 게 싱겁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렇죠? 그럴 때 키가 너무 크니까 농구를 하면 잘하겠네요.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좋네요. 얼마나 가물었는데요. 자, 4번에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자, 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어떤 점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말수가 적은 것이 어떤 점에서 좋으냐?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럴 때는 좋잖아요. 상담사가 너무 말이 많으면은 오히려 상담을 하기보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상담사 말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말 수가 없는 사람은 말을 좀 더 하게 하고 재미있게 말을 구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것도 물론 해야지. 우선은 근데 우리가 그걸 하기 이전에 자기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갖고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자, 문제를 없애려고 문제에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 예. 일단 문제에 집착해서 벗어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 자,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예.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은 이 문제가 그다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야 돼.
그 문제의 좋은 점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해서 긍정의 자원을 활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면은 오로지 문제를 없애는 데 급급해서 와요. 이제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불안, 긴장, 떨림 없애려고 오고요. 자, 말수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을 좀 많이 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오히려 긍정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깨우쳐주는 거죠. 예. 자, 말수가 적은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말수가 적은 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공감적 경청을 하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의미에서 말을 잘하게 도와주는 건 좋죠. 근데 문제를 부정시하고, 자,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없애는 데만 급급해 버리면은 에너지가 문제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문제를 오히려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문제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고 더 나은 긍정적인 것들을 창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내 에너지가 문제 중심이냐 원하는 것 중심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문제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문제 중심의 에너지를 원하는 것 중심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라. 이게 NLP 훈련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 관점 바꾸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의미로 바꿔주는 거죠. 해석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할 때 키가 작다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볼 수 없을까요? 키가 작다는 것은 여물다는 것이죠. 작은 고추가 맵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나의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서 못 살겠어요. 잔소리가 많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제 병원에서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겠냐고. 나의 남편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나의 남편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나 보죠. 사랑이 없으면 왜 도끼를 들고 쫓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긴장되는 사람을 잘 이해를 하시겠네. 긴장되고 떨리니까 발표 준비를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되겠네요. 이렇게 의미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자,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간접학교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걸 훈련하세요. 내담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저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럴 때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번 말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울증이요? 예, 우울증이 있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난해한데 우울증이 좋은 이유는 주변 사람들보다는 가정에 신경 쓸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외출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이제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NLP나 체면이나 예.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렵네요. 자, 어떤 사람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마음도 느끼고 내 인생을 보다 좀 균형 있게 네. 균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암에 걸렸다는 것은. 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 남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그 문제를 상담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이면에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자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은 자원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문제는 없애야 되는 것,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고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극복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없애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종소리가 큰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종은 많이 아파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이 아프지 않고 어떻게 소리를 크게 내냐고요. 자, 이 공기가 맑아지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예. 사공이 배를 모는 기술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거센 파도를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인격이 더 수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든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 예. 실현을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격이 성장됩니까? 예. 편안한 상황에 어떻게 마음이 넓어지냐고요. 사업가가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되지.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얘기죠. 아픔이나 상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랑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것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사랑만 계속 경험하면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배신감이나 뭐 다양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사랑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걸 경험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 아닌 것을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렇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요. 비교 대상. 그렇죠? 성공 아닌 것을 경험을 해야 성공을 하죠. 우리가 이 만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될까요? 이 만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만남 아닌 것을 해야 되죠. 이른바 혼자 외로워야 되고 혼자 힘들어야 되고 혼자 우울해야 되고 혼자 고독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그게 믿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저한테 가장 소중해요. 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제가 뭐 성공을 하는 게 부를 이루는 거 명예를 얻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다른 누군가 저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반대로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면요, 제가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 주선님께서요? 예, 저는 결혼을 2번 했거든요. 첫 결혼을 이제 실패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는 그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게 너무 힘들어. 지금도 그거 막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전초가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힘들더라고. 오히려 전초는 좋아했죠, 이혼한 걸. 왜냐면
여자들은 있잖아요. 여자들은 오히려 혼자 되는 걸 더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그 지금 대화해 보면은 아 이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니 이건 뭐 개인적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저기 그런 여러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단 말입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소중함을 알기 이전에는 알기까지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 반대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혼도 해봤고 제가 혼자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아봤고 그 정말 이 심리길을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외로움도 느껴보고 나무랑 이야기하고 뭐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경험이 왜 없겠냐고. 그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만남을 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외로웠던 제가 그 혼자 외롭고 고독했던 제가 저기 그 학교 다니면서 어떤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을 제가 만들었어요.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기까지는 제가 혼자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종소리가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만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외로움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다 아픔 때문에 오거든요. 아픔, 상처, 외로움, 고독함, 배신, 어떤 분노, 억울함 이런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게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자, 그 외로움을 통해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은 자상한 아빠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폭력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자,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돈을 많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돈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앞으로는 돈 잃어버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만난 사람한테 이 사고를 통해서 안전의 소중함을 아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고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사고하면 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느끼는 사람이 또 사고를 내겠습니까? 액땜한 거지. 인생에 액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담하지 않으면 그 내담자를 바꿀 수가 없어. 자,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상태에 대화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요. 체면을 걸거나 또는 NLP적으로 이제 눈을 감긴 이후에 어떤 사건을 치료할 때도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기 보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의 과정이다 그랬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사기를 당한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상국 선생님, 예. 사기를 당한 게 어떤 점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어. 근데 이게 어떤 점에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죠? 좋은 인생 경험을 했다. 자,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암시를 해보는 거지. 예. 사기를 당하면 어떤 점에서 좋아질 수 있죠. 똑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자, 내가 사기를 당해본 게 내 마음이 엄청 아프겠죠.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인생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사기를 당해본 게 너무 네. 내가 아프니까 그렇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제 사기를 당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사기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내가 사기를 안 당했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사기를 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사기를 당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리고 이 사기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기를 당한 게 어떤 점에서는 안 좋지만 어떤 점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인생을 얼마나 좀 야무지게
이제는 안정감 있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법을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사고를 하고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 우울증에 걸렸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럼 바퀴벌레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거만 보면 막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면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하나? 바퀴벌레를 이제 두려워한다. 예, 엄청나게 좋아하고.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바퀴벌레 두려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청결함. 자, 청결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어떤 바퀴벌레를 포함한 어떤 벌레를 퇴치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보다 청결하게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표현 방식이 예. 그런 이점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신체 건강이나 그렇죠? 근데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단지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배척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배척만 안 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는 거네요. 일단 관점을 이렇게 바꿔놓고 예. 치료는 그 2단계로 해야지. 모든 게 어떤 점에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담배를 피는 게 어떤 점에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담배 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담배 피는 게 신체는 해로워. 폐 건강이나 이런 건 해로워요. 냄새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이건 해롭죠. 안 좋죠. 근데 담배 피는 게 어떤 점에는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마음의 안정. 그렇죠. 마음의 안정, 시간이 잘 가. 스트레스 해소, 시간이 잘 가.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는 거, 뭐 이런 건 좋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담배를 좋은 걸 해서 담배를 계속 피라는 뜻이 아니라, 예. 근데 이제 문제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에게 문제의 좋은 점도 생각하게 만들어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치료 기법을 배울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거에 이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많이 얻어맞았어. 예. 그럼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이제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공정 분리시켜서 우주로 가는 거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한테 어릴 때 얻어맞았던 그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이나 내 미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던 그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이나 내 미래의 삶에는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가장이 된다든지,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가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때요?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그 폭력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또 이제 봐봐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막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막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책을 못 읽었어요. 예. 그렇죠. 어릴 때 그 책을 읽다 떨었던 그 긴장 떨림의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이나 내 미래의 삶에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스피치 훈련을 더 많이 하거나 또 나처럼 긴장 떨림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자,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왔어. 그 사람을 이제 관점 바꿔주는 거죠. 지금 우울증에 걸리는 게 어떤 점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울증 치료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뭐 NLP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나중에 나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 전문
치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력, 어릴 때 성폭력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자, 어릴 때 성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죠. 자, 나처럼 이렇게 성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잘 상담하고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삶에는 좋은 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과거에 힘든 일이 현재나 미래에도 다 힘든 일은 아니다 말. 우리가 그 관점을 갖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힘든 일을 지금도 힘들고 미래에도 힘들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해줘야지. 과거에는 그 힘든 일이었지만 현재의 내 삶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래의 내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꽂혀줘야지.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인데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주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그래서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현재나 내 미래에 성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고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예, 예. 저는 그 이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혼 경험을 통해서 부부 상담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이혼을 통해서 그 서로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저는 알거든요. 저도 힘든 감정 느껴봤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혼 위기 있는 사람, 뭐 또 이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걸 잘 공감하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그 이혼하는 그 당시에는 힘든 경험이었지만, 자 이혼한 사람을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을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부부로 이끌어주는 데는 큰 자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오늘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치료 전반에 계속 활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어, 정말 네. 아주 중요합니다.